10월부터 급격하게 반등했다가 11월 달에는 계속 쉬고 있죠. 예.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불을 좀 점화를 시켜서 좋았던 부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럼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ESS가 키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FP,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한다. 잘할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드라이빙을 걸 수 있는 종목은 지금 10월부터 급격하게 반등했다가 음. 한 2주 반등했다가 또 2주 빠졌다가 네, 그러니까요. 11월 달에는 계속 쉬고 있죠. 예. 오늘 좀 오르는 것도 뭐 리튬 가격 상승 이런 거 붙여서 좀 오르고 또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엘버마의 주가를 보면 네. 리튬 관련 기업이잖아요. 예,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리튬의 탄산 리튬 가격도 생각보다 견조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배경은 이제 우리가 3분기 때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불을 좀 점화를 시켜서 좋았던 부분들,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 BW 발행 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잘 넘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럼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절반은 좋다. 더 갈 수 있다. 절반은 모르겠다. 부정적인 분이 한 반 정도 되고 긍정적인 분들이 한 반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좋다는 분들은 ESS가 키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물량이 많아지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거다.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ESS 좋은 건 안다. 근데 그게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겠냐? 자동차가 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 다 논리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근데 항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요즘 화학주들도 그러는데 뭐 바닥 통과해서 올랐다가 따라서면 빠지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걸 몇 번 반복해야 사실은 이제 흐름을 그렇죠. 타는 건데 예, 예. 지금 전 이제 애널리스트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것도 저는 되게 긍정적이다. 모두가 고할 때는 이미 많이 올라갔겠죠.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장이 좋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이 되고 장이 나쁠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이 되죠. 빠지면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고 올라가면 긍정적인 얘기가 들리는데 어제 최근에 나온 리포터를 보니까 26년도 예상을 상고하저로 잡았어요. 그런 얘기 뭐냐면 상반기 때까지는 기대감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시장 전체에 관한 비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2차 전지를. 2차 전지 전반이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니까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올릴 거다. 대신에 하반기에 가서 숫자를 보면 실망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뭘 사서 먹을 거냐가 더 중요하죠. 정확히는. 근데 여전히 ESS랑 LFP가 키워드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시장에 진입을 못하면 결국엔 미국 시장 하나 먹고 사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 누가 더 잘 플레이를 하느냐 정도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 다행히 지금 중국이 생산시설은 더 늘리지 않고 있으면서 ESS를 많이 증설하고 있어요. 거기도 ESS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리튬 가격을 좀 제어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수요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면 해외로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중국 내부에서 소화를 시켜주고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일부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나라 지금 삼성 SDI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유럽에서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지금 그쪽도 좀 있으면 중국 업체들을 더 제재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지나고 나면 지금은 뭐 AI 데이터 센터도 얘기하는데 결국엔 ESS가 얼만큼 확장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뷰가 달라질 겁니다. 전기차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 성장률이 미국에서 너무 낮아요. 그리고 지금 유가도 좀 자꾸 떨어지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휘발유 차들이 더 그렇죠. 내연기관 차들이 팔리죠. 경쟁력이 있죠. 아직까지는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아직은 엄청난 호황기가 온 게 아니라 일부 업체들만 혜택을 받으면서 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국 시장에서 조금 잘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 네. 예전처럼 확장해서 보시면 안 된다.
확실하게 제가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어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봐야 되지만 그런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실적 발표하면 우리 투자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 AMPC 덕분에 흑자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들이 만들고 있는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뭐 유럽에서 많이 팔렸는지 미국에서 많이 팔렸는지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근데 전기차 판매 동향은 증가를 하고 있지 않은데 ESS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ESS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당연히 전기차 시장은 매년 33%씩 커질 거다라고 했지만 틀렸잖아요. 전기차 그렇죠. 네. 시장은 매년 한 5에서 10% 정도 성장했지 33%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ESS 같은 경우도 뭐 2030년까지 뭐 몇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한 5에서 10%를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도 ESS의 선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테슬라에서 그냥 전기차 실적만 보다가 ESS라는 키워드를 들은 지가 한 3개 분기 정도 됐습니다. 근데 테슬라 실적을 추적을 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절대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가 5% 판매가 감소했는데 이 5%를 누가 채워줬냐면 ESS가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지금 한 서너 달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도 전문가분들께서 이제는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에 목을 맬 것이 아니고 ESS를 보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 역시도 그런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ESS를 집중하자고 말만 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럼 ESS 관련 종목들에 강하게 베팅을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차라리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가 먹을 거리가 많아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게 ESS 같은 경우도 연평균 성장률이 5에서 10%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를 사가지고 한 5에서 10% 수익만 먹을 거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는데 나는 적어도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10에서 20% 이상 수익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신 분들께는 반도체랑 제약바이오가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2차 전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차 전지로 많이 울고 웃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거는 이제 니켈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정말 누구한테나 다 인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3원계 배터리로 강하니까 그걸 세계를 쓸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제 많은 기업들이 LFP로 선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제가 요런 문구를 말했을 때 좀 악플이 달렸었는데 요즘 악플이 안 달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저만큼이나 2차 전지를 바라보시면 이제는 냉철하게 바라보시면 많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요. 긍정적인 뉴스는 나왔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FP,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뭐 중국에서는 뭐 CATL의 투자 금액에 못 미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옛날에 제가 전기차 판매 동향도 중국을 포함하면은 중국이 50%,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제외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33%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악플이 많이 달렸었는데 이제 악플이 없는 걸로 봐서는 많은 분들께서 CATL이 그래도 막강한 중국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인정한다? 이제 시장의 어떤 원리로서는 이제 돈을 먹는 자본주의 세대다 보니까 인정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퍼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퍼가 120이었다가 80까지 왔었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랑 SK온 중에서 배터리 3사 중에서 뭘 살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LG 엔솔이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생각보다 테슬라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만들고 있는 배터리 70%가 테슬라로 갔었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해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비중은 40% 아래까지 떨어졌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완성차나 그 다음에 중국 체리 자동차, 그 다음 미국 리비안 등 다양한 좀 매출처를 확보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양한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삼성에서 그 45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삼성 SDI한테 얼마 할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광양 쪽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생산 거점을 구축을 하기로 하면서 근데 제가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이제 와닿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최근 한 달치를 보면은 지수랑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를 때 2차전지 같이 오르고 그 다음에 한 1주 반 정도 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 확인하고 밀릴 때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등락은 결국은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나마 제가 2차전지가 시장에 주도했던 뉴스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리튬 가격이 올랐을 때랑 리비안이 호시작 발표했을 때 그다음에 테슬라가 LG 엔솔의 뭐 옵티머스 배터리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독보적으로 좀 2차 전지가 움직였었으니까 저는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떤 수익 퍼포먼스를 거두기에는 2차 전지가 가야 될 길은 한계 분기 정도는 더 있는 것 같다.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